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참아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 자식이지만 어떤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눈 감고 참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모로서 자식에게 지켜야 할 경계 5가지와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 때문에를 달고 사는 자식. 영희 씨는 60대 중반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혼자 키워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며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두 아들이 잘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30 중반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직장도 여러 번 옮기며 안정되지 않았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어릴 때 제대로 못 키워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아빠도 없었고 엄마는 돈 벌기 바빴지.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매일 밤 자식의 원망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했던 관계가 이제는 고통스러운 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처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볼 힘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식의 원망은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돌처럼 매일 가슴 속에 쌓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점점 그 돌들이 쌓이면서 부모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된 자책이라고 합니다. 자식의 말이 반복적으로 쌓일 때 부모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떠넘기고 원망만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며 그 문제는 자식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 큰아들을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인생이 힘든 건 안타깝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해 너를 키웠고 이제는 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겨내야 해.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문했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네 인생이야. 네 실패를 나에게 돌리지 마. 나도 나를 지켜야 해. 더 이상 나를 원망하게 두지 않을 거야.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부모가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지 않으면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계속 자식의 원망을 받아주면 자식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효란 부모를 위해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이죠. 영희 씨의 단호한 태도는 아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고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실패의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려는 순간 그 선을 분명히 긋고 자식에게 그 책임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도 성장하고 부모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차피 저 물려줄 거 먼저 주세요. 라는 자식. 철수 씨는 70대 중반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았고 아들이 결혼할 때도 전세 자금까지 마련해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점점 아들의 끝없는 요구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인 동수는 40대 초반, 직장 생활은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죠. 아버지, 이번 달 월세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시작된 요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어차피 아버지 돈 나중에 나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처음에는 철수 씨도 자식을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아들의 요구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해서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려 하면 동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가 나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어려운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철수 씨는 매번 자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짓눌렀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매번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이 무력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순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존감 소진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하다 보면 자신이 부모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오로지 자식을 돕는 데 있다는 왜곡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부모는 자기 효능감, 즉 내가 스스로의 삶을 이끌 수 있다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아들의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철수 씨는 아들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수야, 네가 힘든 건 알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도와줄 순 없어. 네가 나에게 기대는 건 이제 그만둬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네가 해야 할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동수는 처음엔 불쾌한 듯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네요. 나 힘든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나 이번엔 철수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만 너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순 없어. 네가 해야 할 몫은 네가 감당해야 해.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한정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무리한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삶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경계는 분명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무한정 희생을 하게 되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부모는 자신의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묻지 말고 그냥 해라는 자식. 경숙 씨는 65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아들 승민은 30대 후반. 어린 시절부터 승민은 반항적이었지만 경숙 씨는 언제나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춘기라서 그래. 성격이 조금 날카로울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자식에게 더 많이 다가가려 했죠.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승민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어지고 폭력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승민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심지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입니다. 그는 당황한 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사고 쳤어. 엄마가 나 좀 도와줘야 해. 경숙 씨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무슨 사고?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계속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뭘 물어? 당장 내가 필요한 거나 해결해 줘. 법적 문제는 뭐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그날 밤 경숙 씨는 아들이 저지른 문제로 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아들의 법적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승민은 그런 어머니의 노력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가 나면 어머니를 향해 물건을 던지며 이래서 엄마가 못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경숙 씨는 아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움마저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상황을 계속 견뎌왔습니다. 경숙 씨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들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한 번 경숙 씨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사고 쳤다고 했잖아. 그 순간 경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경숙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승민아, 이제 네 일은 네가 해결해야 해. 내가 계속 나서면 너는 절대 책임질 줄 모를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지켜야 하니까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넘치면 해가 되니 자식을 위한 참된 사랑은 엄격함 속에서 기른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주기보다는 때로는 엄격함과 경계를 세워 자식을 올바르게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한계를 넘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수습을 해주면 자식은 절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저지른 문제를 부모가 계속해서 감싸는 것은 자식의 성장을 막는 일이며 부모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이 법적 도덕적 한계를 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부모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식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을 지킴으로써 자식을 돕는 법을 배우고 자식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라는 자식. 정옥 씨는 60대 중반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딸 은주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똑부러지고 부모에게 할 말을 가감없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정옥 씨는 딸이 자라는 동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딸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주며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성인이 된 후 그 똑부러지던 성격이 점점 더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주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에 성공했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모든 감정을 어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집은 이렇게 어수선해? 엄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그냥 집에만 있으면 좀 제대로 하지. 정옥 씨는 은주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내가 조금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날 그런 말만 하잖아. 엄마는 나한테 신경 쓰는 게 없잖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집에 오면 좀 신경이라도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옥 씨는 딸의 말에 자신이 점점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비난하고 어머니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가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주에게 정옥 씨는 그저 자신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듯 했습니다. 자식의 비난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고 자식이 하는 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비난 속에서 부모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며 점차 자신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옥 씨 역시 딸의 말에 점점 휘둘리면서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딸이 매번 자신의 행동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게 되었고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똑같아? 나한테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순간 정옥 씨는 더 이상 딸의 말을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그만해.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아. 딸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이번에는 정옥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네가 힘들 땐 도와줄 수 있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마.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다스릴 수 없다. 부모가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자식에게도 올바른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해서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부모의 자존감은 끝없이 무너집니다. 자식의 비난이 반복될 때 부모는 단호하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5번째,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요라는 자식. 정숙 씨는 70대 중반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홀로 꿋꿋하게 자립하며 지내왔습니다. 혼자서도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 진우는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혼자 결정을 내리는 걸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동네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가구를 보게 되었고 그걸 집에 들여놓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진우는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사지 마. 집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엄마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정숙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의사결정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물건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집안의 모든 일까지 관여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도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은행 일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그냥 서류만 사인하면 돼요. 그는 어머니의 의견을 듣지 않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정숙 씨가 다른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해요. 그게 엄마한테도 편할 거예요. 정숙 씨는 매번 아들의 말을 듣고 순응할 때마다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고 자신은 따르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점차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또다시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은행 가서 대출 서류에 사인해요. 엄마도 필요 없는 돈이니 그냥 집 사는 데 쓰면 돼요. 그 순간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네가 나를 돕는 건 고맙지만 나는 네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하는 게 싫어.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반문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왜 엄마가 신경 써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숙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네가 아무리 나를 돕고 싶어도 나도 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 맹자는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한다.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하려면 부모의 결정을 대신하려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부모는 점점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통제하려 할 때 부모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식도 그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고 싶겠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은 때로는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깊고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